자, 안녕하세요. 지식은행장 신유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입금해 드릴 지식은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기술 중 하나인 SDP, SPA입니다. 그래서 SDP가 무엇이냐 하면은 SDP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화이트 리스트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서 발표한 차세대 보안 정책입니다.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의 보안 솔루션들이 선 연결 후 인증 방식을 이용했던 점에 비해서 선인증 후 연결 방식을 채택해 외부의 서버의 IP나 어떠한 정보도 노출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허가받지 않은 자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호작용도 허용하지 않고 또 다른 자원에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랙 클라우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또 IP 기반의 필터링 방식이 아닌 ID 기반의 필터링 방식을 이용하는 그런 보안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SDP 기술이 지금 뭐 IPS나 IDS 다양한 뭐 보안 솔루션들이 많은데 왜 SDP라는 신기술이 나왔냐면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뭐 IoT 또 AI 또 머신러닝들 같이 초연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의 이 트렌드가 이 온프레미스 구축보다는 이제 또 당연히 뭐 비용적인 표면이나 접근성 또 가용성 표면에서 온프레미스 그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초연결 시대를 구현을 했지만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에 대한 트래픽이 모두 공개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때보다도 보안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P는 잘못 넘겼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경계 기반 모델과 VPN을 기반으로 한 보안을 구성하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VPN을 구성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SDP 이전에는 선 연결 후 인증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VPN을 통해서 접속하게 되는 사이트 그 접속 지점에 IP나 이 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또 경계 기반 모델의 문제점은 이제 보안이 적용되는 경계를 지난 내부의 트래픽은 결국 보안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저희가 이 보안 인프라 보안이나 이런 쪽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취약점보다 내부에서 공격하는 취약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경계 기반 모델은 많은 취약점이 존재하는 그런 보안 모델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기존의 TCP/IP 기반 보안 정책으로는 수시로 변하는 동적 네트워크인 무선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즘 초연결 시대의 또 새로운 트렌드는 이런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이 서버리스와 같이 이제 서버들이 하나의 서버가 아닌 이제 마이크로화 돼가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기존의 보안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SDP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SDP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출시가 되었냐면은 바로 서비스를 네트워크로부터 격리하고 인증 중심의 접근 정책 모델을 강제하고 장치 및 사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후 네트워크 접근, 뭐 모든 트래픽의 암호화 이런 그냥 정말 그냥 화이트 리스트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출시가 된 거라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DP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길래 앞에서 말했던 또 ID 기반의 접근 제어 통제가 가능하고 또 기존의 보안 모델과 다르게 선인증 후 연결이라는 약간 모호한 개념을 통해서 이 외부의 어떠한 서버의 정보도 공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DP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SDP 통신은 일단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SDP 컨트롤러, 이니시에이팅 SDP 호스트, 그리고 엑스팅 SDP 호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간단하게 지금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모든 SDP 컨트롤러가 중앙에서 모든 보안 연결과 요청에 대한 것을 중계를 하고 이 호스트 간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외부에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SDP 컨트롤러가 이제 보안 연결에 대한 중계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인증자에 대한 요청이다 하면은 이제 승인을 내려주게 되고 호스트 간에
터널을 열게 되면서 외부에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절차, 그러니까 세부적인 절차는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자면은 일단은 현재에서는 2014년에 V1.0이 출시됐고 2019년에는 V2.0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V1.0 기준으로 발표를 하려고 해서 그런데 아무튼 크게 세 가지의 절차와 7단계의 과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요청, 그래서 저공보 전달, 접속 허가 등인데 이래서 접속 요청이 아까 말했던 이니시에이팅 호스트에 대한 접속 요청을 오어스 같은 인증 기술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 이 정보 전달은 SPA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 SDPA의 가장 핵심 기술이 바로 이 SPA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SPA도 함께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외부의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블랙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바로 SPA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접속 허가는 그래서 하이트리스트 기반의 RBAC, 그러니까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터널이 형성된 1대1로 터널이 형성된 호스트는 그 자신의 권한에 맞는 그 해당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차단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먼저 컨트롤러가 온라인 상태로 선택적 인증 및 권한을 부여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어스 등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엑세팅 호스트는 이제 SDP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요청이 왔으니까 연결 및 인증을 수행하고 미확인 요청은 무시합니다. 이게 SPA 정책을 뒤에 설명할 건데 이 미확인 요청이라는 것은 SPA 정책에 위반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IH에 대한 SDP 컨트롤러는 연결 및 인증을 수행하고 SDP는 컨트롤러는 이제 이니시에이팅 호스트가 통신할 수 있는 엑세팅 호스트 목록을 지정해 줍니다. RBAC 등을 이용해서 하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지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SDP 컨트롤러는 엑세팅 호스트와 이니시에이팅 호스트의 통신을 수락하도록 지시하고 암호화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 아까 터널을 말씀드렸는데 이 터널을 IP색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MTLS 방식으로 SSL을 이용해서 구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SDP 컨트롤러는 암호화 정책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SDP 컨트롤러는 이니시에이팅 호스트와 엑세팅 호스트 목록과 암호화 통신에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절차인 이제 보안 터널을 연결을 해서 서로 간에 1대1 통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선연결 후 인증이 아닌 선인증 후 연결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완전히 구분돼서 이 SDP 컨트롤러가 이 완전한 중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 찾아보시게 되면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저도 지금 처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사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SDP를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ZTNA와 이 많은 혼동을 줍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존재하는 두 프로토콜인데 SDP는 이미 구성된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인증 후 연결을 해서 이 목적지를 가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명시를 해서 이 A라는 사용자가 A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목적지를 가리는 형태의 보안 방식이고 ZTNA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그 개념에 딱 맞게 모든 트래픽은 악의적이라고 가정하고 출발지를 검증하는 형태의 보안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구현할 때 SBP나 ZTNA를 따로따로 구현을 하는 것보다는 이 함께 이용을 해서 구현하는 것이 가장 보안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SDP는 어디에 활용이 될 수 있나 해서 망분리 체계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업무망과 인터넷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세분화를 통해서 이 권한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서버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세분화도 가능합니다. 또 결국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VPN의 심화 버전이기 때문에 VPN 대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DP에 대한 설명을 끝냈고, 그러면 SDP를 구현하는 이 SPA, 싱글 패킷 어서라이제이션, 이 단일 패킷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A를 알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알고 가면 좋은 보안 기술인데, 이 결국에는 SPA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예전 프로토콜들을 집합을 모아서 이 워크플로우를 개선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포트노킹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점을 가지고 오는 보안 인증 방식입니다. 이 사진은 간단한 SPA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데 제가 뒤에서 더 깊게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포트노킹이라는 무엇이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들고 넘어가 보자면은, 이 포트노킹은 1세대 방화벽 보안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통신의 그 요청도 받고 있지 않다가 이 포트노킹, 즉 클라이언트와 방화벽 간에 임의로 적용이 돼 있는 이 포트 번호의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화벽이 그래서 100번, 200번, 500번 포트노크라는 것을 지정을 해놓으면은 클라이언트가 100번, 200번, 500번 포트로 순차적으로 이제 포트노킹, 즉 패킷을 보내게 되고, 이 순서대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증된 사용자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용자와의 연결을 맺는 1세대 방화벽 보안 정책입니다. 근데 이런 포트노킹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재생 공격에 취약한데, 이 클라이언트가 이 방화벽한테 포트노킹을 시도할 때 그냥 공격자가 그 재생 공격을 통해서 보내려는 포트 번호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스니핑 한다던가 하면은 이 쉽게 무력화가 돼버리는 이런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SPA라는 기술이 나온 건데, SPA는 이제 SPA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A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라기보다는 이 예전의 기술의 워크플로우를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처음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프로토콜은 어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개선을 했냐? 그래서 이 하피라고 하는 HOTP를 기반으로 이 OTP 기술 중 하나인 하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피란 무엇이냐? 그 HMAC, 결국에는 메시지 인증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원타임 패스워드 기술인데,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메시지 인증 코드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 그래서 메시지 인증 코드는 메시지를 해시키 값으로 해시화한 값을 이 메시지 뒤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해시키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를 해시했을 때 이 해시하고 다시 내 해시키 값으로 붙였을 때 이 해시 인증 값이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인증 코드와 동일하면은 이 무결성이 입증됐다라는 것이 메시지 인증 코드의 개념이고, 이 HMAC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메시지 인증 코드는 그냥 해싱만 하기 때문에 이 무결성만 지원을 하지 보안 기밀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HMAC은 뭐냐? 이 해싱화된 메시지 인증 코드를 그냥 한 번 더 해시화한다는 그런 그냥 개념입니다. 해서 그냥 메시지 인증 코드와 다르게 이 상대방한테서 온 HMAC과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평문과 이 해싱한 HMAC 이 값이 같은지 이 구분해서 같다면 무결성이 인증되는 그런 그런 무결성 인증 방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SPA 얘기를 하면서 하피를 하냐? 사실 아까 말했듯이 하피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약간 조잡하긴 해도
이제 SDP 프로토콜 패킷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만 봐주시면 되는데 UID는 뭐냐? 이 UID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D 기반의 접근 통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인증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필드가 들어가는 곳이 이 32비트짜리 UID 필드입니다. 그리고 카운터는 이 하피 프로토콜 기반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이 뒷부분은 다 하피 프로토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편합니다. 그럼 하피 프로토콜에서 이 카운터는 무슨 역할이냐? 이 카운터가 재생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필드인데 이 똑같은 UID를 가진 요청자가 이 SPA 패킷을 보낼 때마다 이 카운터가 임의의 숫자가 올라갑니다. 뭐 1씩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SPA 패킷에 대한 요청을 6번 요청했으면은 이 카운터가 6이겠죠.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 카운터를 통해서 이 카운터가 맞지 않은 패킷들은 모두 차단함으로써 재생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OTP와 지맥은 그냥 패킷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드입니다. 참고로 이 하피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개념을 아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용자는 이런 SPA 패킷을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공유된 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SPA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어떤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느냐 해서 일단 먼저 방화벽은 SPA 패킷을 받아들이고 있는 방화벽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하피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생성된 OTP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연결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SPA 패킷이 아니어도 블락하고 SPA 패킷이다 하더라도 내 OTP에서 인증되지 않은 유효하지 않은 모든 패킷을 블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덕분에 SPA를 이용하면은 디도스 공격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SPA 아까 말했듯이 하피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인증된 SPA 패킷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은 왜 계속해서 외부에 아무것도 인증이 안 되고 이 SPA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통신이 가능하느냐 하면은 이 SPA 패킷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제 이 방화벽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방화벽은 이제 SPA 패킷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뭐 하이트리스트 기반이나 RBAC를 이용해서 이 요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큼의 서비스와 이 터널링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MTLS 또는 IP색을 이용해서 터널을 형성해 주고요. 이런 터널을 형성해 주고 나서는 이 SPA 패킷을 받아들였던 모든 정책을 삭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이미 사용자와 서비스는 터널링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서로 통신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는 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터널링이 형성이 됐고 어떤 패킷을 보냈는지 모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암호화된 통신으로 이 외부의 어떠한 정보, 뭐 도메인 정보라던가 IP 정보라던가 어떤 뭐 API를 요청하고 있다던가 하는 식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안전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입금 내용 잘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셨으면 지시통장 정리 제대로 하시고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